자, 이번 차량은 3세대로 모델 체인지를 거친 기아 자동차의 소울, 그 중에서도 순수 전기차 소울 EV입니다. 이번 신형 소울은 디자인뿐만 아니라 파워트레인에도 꽤나 많은 변화를 주었는데요. 일전에 영상으로 보여드렸던 1.6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에도 이전 자연흡기 엔진 대신 터보차저가 더해진 좀 더 화끈한 파워트레인으로 변화를 했고, EV 전기차 모델에도 좀 더 파워풀한 전기모터와 대용량 배터리를 적용을 함으로써 1회 충전 시에 185km 정도 이동했던 이전 세대에 비해서 현행 모델은 한 385, 6km 정도 주행을 할 수 있는 좀 더 본격적인 전기차로 변화를 했습니다. 자, 외적 생김새는 3세대 신형 소울 부스터랑 동일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 디테일을 바꾸면서 전기차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디자인은 어느 정도 보여드렸기 때문에 전기차라고 티내는 그 부분만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던 그릴이 하단으로 내려오면서 크기를 확장하고 그 다음에 디테일을 좀 더해준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EV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의 인테이크가 지나가는 부분도 다 막힌 형태로 이렇게 구성을 해 놓았고요. 이 막힌 부분에는 이렇게 돼지코 같은 모양을 해서 누르면 충전 단자가 나오는 이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뭐 니로 EV 때도 그랬고, 앞쪽으로 해서 이렇게 충전할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완속 충전도 할 수 있고 급속 충전도 할 수 있는 콤보 방식 충전 단자가 마련된 부분이 보이고요. 그 하단부로 크기를 키우고 영역을 확장한 그 그릴이 자리를 했었는데, EV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도 막고 하단 부분만 인테이크 부분을 마련한 이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릴 테두리 같은 경우에도 일반 네온 1.6 터보 모델 같은 경우에는 크롬 이 몰딩 라인이 여기서 끊기고 밑에서 다시, 그러니까 요 부분 사이드 쪽에는 몰딩 라인이 안 들어갔었는데, 현재 EV 모델은 이렇게 감싸 놓은 듯한 그런 몰딩 라인을 해줬고, 이렇게 해서 기아 자동차 나타내는 코라이코 그릴 그 형태도 살려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밑에는 전기차라고 좀 표시를 해주는 니로 EV 때 사용했던 그 블루 컬러가 몰딩이 추가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기차기 때문에 번호판도 파란색으로, 이외에는 내연기관이 갖고 있던 동일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옵션 사양이긴 하지만 LED로 해서 4점씩 헤드램프가 들어가 있고, 그 밑으로 부드러운 곡선 라인으로 처리한 데일라이트가 조화된 모습도 괜찮고요. 그 하단부로 가로 형태로 해서 턴 시그널과 그 다음에 포그램프까지 모두 LED로 램프를 구성한 이 부분도 동일하게 적용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3세대로 접어들면서 외모가 꽤 근사해졌는데, 그 모습 자체가 전기차에도 그대로 이어진 이 부분은 괜찮아 보이고요. 측면 같은 경우에도 별다른 차이점은 두진 않았습니다. 그릴을 막고 공기저항을 고려해서 디테일을 더해줬던 것처럼 공기저항을 좀 덜 받을 수 있도록 EV 전용 휠이 적용이 되었고요. 1.6 터보 모델 같은 경우에는 17인치하고 18인치 두 개가 마련되어 있던 반면, EV 전기차에는 17인치 휠만 적용되는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핀 형태 이쪽에는 독특한 패턴을 좀 넣어줘갖고 디테일을 살려준 부분은 괜찮아 보이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휠 디자인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어서, 어쨌든 전기차 모델에는 이렇게 전용 디자인이 된 17인치 휠이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후면 같은 경우에도 1.6 터보 내연기관 모델하고 다름을 두진 않았습니다. 거의 동일한 형태를 하고 있고, 힐램프 같은 경우에도 꽤 독특한 형태를 취하고 있고, 예전에는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던 형식을 좀 말아서 안쪽으로 들어간 이렇게 부메랑 형태를 취하고 있어서
이 모습은 좀 호불호가 갈리긴 해도 또 밤에 야간에 보면 이 램프 그래픽이 점등되는 형태도 괜찮고 또 멀리서 봤을 때도 소울이란 차량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감을 보여주는 부분이라 그 부분은 뭐 좀 적응이 되면 괜찮아 보일 것 같고요. 대신 이제 테일램프 그래픽이 여기서 이제 끊겨갖고 이렇게 점등되는 방식인데, 여기 끊기지 말고 좀 연결된 형태로, 요 위까지 연결된 형태이기 때문에 좀 그래픽 램프 자체도 좀 연결된 형태로 들어오면 좀 더 이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남았던 부분이긴 했고요. 그리고 하단 부분 같은 경우에는 범퍼 디자인도 좀 바뀌었지만 듀얼 머플러 TV 자리를 하고 있었는데 엔진이 없기 때문에 그 머플러는 제외가 됐고, 부분하고 동일하게 블루 컬러로 해서 몰딩을 하나 더 추가를 해줬고 깔끔하게 디퓨저를 해서 마감한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는 내연기관하고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내연기관이 조금 공격적인 형태를 보여줬다면 EV 전기차 모델 같은 경우는 좀 순둥이적인 좀 얌전한 그런 형태로 디테일을 다듬어 주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외적인 디자인은 이 정도 살펴보고 실내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소울부스터 전기차 EV의 실내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외적인 생김새와 동일하게 실내에서도 이번 신형 소울을 베이스로 전기차를 나타내는 몇 가지 디테일을 더해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이 부분이 변경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기어 레버를 대신해서 로타리 타입 전자식 변속기가 적용이 되었고, 이 방식은 니로 EV 전기차 모델에서도 먼저 경험을 해봤던 동일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돌리면 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R, N, D 그리고 누르면 P.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전자식 이 변속 조작을 버튼으로 하는 반면, 기아자동차 같은 경우엔 이렇게 이런 뭐 제규어나 랜드로버에서 즐겨 사용하는 이렇게 로타리 방식 사용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다이얼 방식이 조금 더 직관적이고 사용하기에도 좀 더 편리하지 않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소재 자체가 그렇게 고급스럽게 보이진 않아서 그 부분이 좀 아쉽게 느껴지긴 하지만, 실제 조작에 있어서는 뭐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고, 또 이렇게 조작할 때마다 딸깍딸깍 소리를 내주면서 조작하는 느낌을 제공해주는 이 부분도 괜찮아 보입니다. 거기에 야간에 보면 요 주변으로 앰비언트 라이트, 무드 등을 비춰줘서 조금 더 디테일을 살려준 그런 모습도 뭐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들었고요. ARC 기어 레버 주변으로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무드 등이 전멸이 됩니다. 옵션을 가서 라이트를 보면 여기 색상이 나오거든요. 색상에서 화이트, 그레이, 블루, 에코, 그린, 브론즈, 레드 해서 총 6가지 컬러 중 선택할 수 있고, 뭐 브론즈 같은 걸 하면 이거 이렇게 브론즈 컬러로 바뀌고, 블루라고 하면 이거 이렇게 블루 컬러로 바뀌는, 여기 앰비언트 라이트도 일반 내연기관하고는 다르게 또 이게 다이얼식으로 변속 레버가 변경이 되면서 적용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연 1.6 터보 모델 같은 경우는 여기가 핸드브레이크가 적용된 반면, 전기차 EV 모델에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적용이 됐고, 그래서 오토홀드 기능도 추가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에는 핸들 열선이라든지 뭐 시트 열선, 통풍 시트, 그다음에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랑 파킹 센서까지 이렇게 마련을 해놔서 뭐 세그먼트 대비해서 편의 사양에 대해서는 부족함 없는 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10.25인치 와이드한 크기의 스크린이 새롭게 자리를 했습니다. 물론 뭐 옵션 사양이고 추가금을 지불해야 되지만, 해당 세그먼트에서 이 정도 디스플레이를 만날 수 있는 이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화면 자체가 와이드한 크기에 널찍하다 보니까 2분할이 아니라 3분할까지 이렇게 화면을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신 그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 3분할이 딱 나눠져서 이렇게 각각 영역, 여기는 뭐 내비게이션, 여기는 AV, 그 다음에 이쪽에는 뭐 공조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킬 수 있었는데, 지금 EV 같은 경우에는 인터페이스 조작 자체가 약간은 바뀐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화면을 스크롤하면 전체 메뉴가 나오는 그 방식이었는데, 현재 EV 모델 같은 경우에는
화면을 3개로 나누고 이 밑에 하단부에다가 메뉴 버튼하고 EV 관련된 세분화해서 보여주는 그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상태에서 그냥 이걸 누르면 바로 EV 모드가 활성화되는 그 형태도 괜찮게 구성하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지금 배터리가 85% 정도 충전이 된 상태라 주행 가는 거리가 348km 이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도상으로 이렇게 원 형태로 이 원 형태된 안에까지는 이동할 수 있다. 이 정도까지는 이동할 수 있다. 이렇게 한눈에 어느 정도 보여주는, 거기에 뭐 에너지 정보 같은 경우에도 뭐 급속 충전을 하면 100%까지는 1시간 23분이 걸리고 예상은 지금 현재 상태로 412km까지 주행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세분화해서 보여주는 정보 같은 경우에도 구성을 잘 해놓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메뉴로 나가면 이렇게 돼서 다시 메뉴 선택을 하면 이렇게 이 부분이 활성화되는, 그리고 여기를 누르면 더 넓게 확장돼서 화면을 이용할 수 있는 10.25인치 디스플레이가 적용된 활용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거기에 소울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기능 중 하나, 사운드 무드램프, 이것도 전기차 EV 모델에도 동일하게 적용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사운드 무드램프 이걸 선택을 하면 테마가 6가지로 나오고 그 다음에 컬러도 8가지 중에 선택을 할 수 있고요. 각 섹션마다 램프의 밝기 조절도 가능합니다. 램프가 단순히 점등되는 앰비언트 라이트 형태가 아니라 음악에 맞춰서 이렇게 움직이는 이퀄라이저 같은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어서 감각적인 그런 무드램프가 들어오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 또 소울의 독특한 생김새와 어울리는 그런 재밌는 기능 중에 하나라고 여겨지고요. 계기판 같은 경우에도 EV 전기차 모델에 맞춰서 변화를 했습니다. 1.6 터보 가솔린 내연기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원형의 클러스터를 둬서 아날로그를 두고 중앙에 디스플레이를 보여주는 그 방식을 취했던 반면, 전기차 모델에는 전체가 다 디스플레이로 구성된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단 이게 전체가 다 하나의 스크린으로 이루어진 부분은 아니고 중앙에 7인치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고, 또 양쪽으로 그래픽을 보여주는 디스플레이가 더해진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왼쪽에는 지금 배터리 양 가지고 몇 킬로를 이동할 수 있는지 주행 가는 거리를 보여주고, 오른쪽은 이제 속도나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요. 중앙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차량 관련 정보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뭐 현재 에너지 흐름도 같은 것도 볼 수 있고, 뭐 능동 안전 편의사양 같은 경우에 활성화됐을 때의 상태도 볼 수가 있고요. 이외에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라든지 운전자 보조를 비롯해서 다양한 옵션을 세팅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보여주고 있고요. 옵션 정보 같은 경우에는 일반 내연기관하고 이렇게 뭐 에너지 흐름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비슷한 구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EV 모델에는 버튼이 좀 더 추가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드라이버 온리하고 EV하고 히트, 이렇게 3가지 버튼이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드라이브 온리 같은 경우에는 이 버튼을 누르면 운전하는 운전석 쪽에만 바람이 나오는 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EV는 누르면 바로 EV 모드가 디스플레이에 활성화되는 이 버튼이고, 히트는 이 엔진이 없기 때문에 히터 같은 경우에 그 열을 내연기관처럼 이용을 할 수가 없어서 이 버튼을 눌러주면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그 기능 버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외에는 내연기관하고 동일한 형태를 취하고 있고, 소재가 EV 모델 같은 경우에도 고급스럽다는 느낌은 없어도 또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깔끔하면서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별다른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세그먼트를 고려했을 때 꽤 괜찮은 그런 구성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2열 공간도 한번 살펴볼게요. 운전석은 제가 운전하는 그대로 시트 포지션 해놨고, 보조석 같은 경우에는 운전석보다는 약간 더 뒤로 밀어놓은 그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레그룸이나 헤드룸 같은 경우에는 뭐 EV 모델, 전기차 모델에서도 전혀 부족함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넉넉한
공간을 보여주는 거는 내연기관하고 별다른 차이점은 없어 보이고, 단 배터리가 차량 하부 쪽으로 깔리다 보니까 2열의 시트 포지션은 약간 높게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시트의 각도나 뭐 착자했을 때 쿠션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크게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고, 2열 시트 같은 경우에도 열선을 2단계로 조절할 수 있게 이렇게 기능이 적용된 부분도 괜찮아 보이고, 무엇보다도 약간 시트 포지션이 올라가긴 했지만 여전히 넉넉한 헤드룸과 여유로운 레그룸, 전체적인 실내 공간은 소울이 가진 박스카 형태의 장점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여겨지고요. 트렁크 적재 공간은 여기 터치하면 열리는, 그러니까 전동식은 아니고 수동 개폐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트렁크 같은 경우에도 2열 시트랑 동일하게 배터리가 깔리다 보니까 약간은 좀 포지션이 올라온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공간 자체는 그렇게 크게 느껴지진 않지만 반듯한 형태로 되어 있고, 그리고 2열 시트는 폴딩이 되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서 적재 공간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서 전체적인 실내 거주 공간도 그렇지만 적재 공간 같은 경우에도 이 박스카 소울이 가진 장점을 보여주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닫을 때는 다시 해서, 전기차는 엔진을 대신해서 전기 모터가 자리하고 주유를 하는 대신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를 갖다가 구동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로 인해서 일반 내연기관하고는 주행 느낌이 다름을 보여줍니다. 시동을 거는 시점부터 아무런 소리도 없이 거동이 시작되는 이 부분부터 가장 큰 차이점을 보여주는데요, 엔진이 가지고 있던 소음과 진동이 사라지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오는 스트레스가 없는 부분은 전기차가 가진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신형 소울 EV에 적용된 파워트레인은 니로 EV에 적용된 파워트레인하고 동일한 구성을 보여주고, 내연기관으로 환산할 시에 최고 출력 204마력 그리고 최대 토크는 40.2인가 3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행거리가 늘어난 부분도 있겠지만 좀 더 파워풀한 전기 모터가 적용이 됨으로써 소울에 있어서는 부족함 없는 그런 출력을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더불어서 내연기관 같은 경우엔 엔진 회전을 돌려서 속도가 상승하는 반면, 전기차는 가속 페달을 가격하는 동시에 최대 토크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악셀에 가볍게 발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바로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 속도가 이어지는 것도 중후반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엔진이 갖고 있던 소음과 진동이 사라짐과 동시에 출력에 있어서도 불편함이 동반되지 않기 때문에 일상주행을 함에 있어서 꽤나 근사한 그런 주행 질감을 제공을 해주고요, 조용하게 부드럽게 미끄러지듯이 움직이는 이 느낌은 전기차를 경험할 때마다 재밌고 색다른 그런 느낌을 주는 부분이고요. 더불어서 한 380km 정도 1회 충전해서 주행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주행거리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도 부담 없이 이 녀석과 일상을 함께 하는데 좀 더 적합하게 변화되지 않았나 이렇게 여겨집니다. 또 내연기관하고 차이점이 있는 부분은 이쪽이 지금 이 배터리 충전량을 보여주고 현재 배터리 충전 상태로 몇 킬로까지 이동할 수 있는지, 잔여 지금은 105km 정도 이동할 수 있는 이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옆에 눈금 게이지는 일반 내연기관으로 치면 연료 게이지, 기름 게이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주유 같은 경우에는 기름을 한번 넣으면 그 기름이 늘어나는 경우는 없죠. 그냥 주행하는 대로 소비가 되는 편인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 회생제동 에너지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탄력 주행을 하거나 제동이 걸릴 때는 이 주행 중에서도 배터리를 자체적으로 충전을 해주게 됩니다. 가속 페달을 조작을 하면 배터리에서 전기 모터 쪽으로 전기를 보내주는 흐름을 볼 수가 있고, 이 상태에서 바로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 충전을 하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회생제동 에너지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배터리가 충전이 되면서 주행거리가 늘어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연기관 자동차들이 정속 주행했을 때 가장 좋은 연비를 보여준다고 하면, 이 전기차는 가다 서다가 반복되는 도심 구간에서 주행하는 중에도 계속 배터리가 충전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거리를 이동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회생제동 에너지는 패들을 조작해서 강도를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패들이 내연기관에서는 기어 단수를 변화하는 용도였다고 하면, 전기차에서는 이 회생제동 에너지 강도를 세팅할 수 있는 그 레버인데요. 이 상태에서 레버를 한번 당기면 숫자가 1로 변하고 2로 변하고 3으로 변하는, 그러니까 0부터 3까지 총 4단계로 세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3 같은 경우에는 가장 강한 강도, 그래서 가속 페달을 조작을 해도 차가 좀 묵직하게 나가는 느낌이 바로 들고요.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는 동시에 뒤에서 당기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면서 가속 페달을 이 상태에서 계속 조작을 안 하면 멈춰 서는 것까지 이렇게 회생제동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반대로 이거를 0으로 해놓게 되면 회생제동 에너지는 최소한만 사용을 하고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도록 그렇게 주행하는 회생제동 단계를 설정할 수 있는 패들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1회 급속 충전했을 때 보통 8,000원에서 9,000원 정도, 그러니까 만원이 넘지 않는 금액에서 충전이 되기 때문에, 물론 50 몇 분 정도, 그러니까 1시간 남짓한 시간을 소요해야 되는 불편함은 여전히 가지고 있지만, 기존 주유를 하는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이 전기차가 가진 장점을 잘 보여주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차라고 해서 소음이 아예 없지는 않고, 전기 모터가 돌아가는 그 소음은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지하철에서 지잉지잉 했던, 쉬익쉬익 했던 이 소리는 실내 유입이 되는 편인데, 이 소울 EV 같은 경우에는 그 소리가 조금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아요. 니로 EV에 비해서는. 일정 영역 이상이 올라가면은 그 소리가 그렇게 거슬리는 편은 아닌데, 가속 페달을 급격히 가져가면 그 전기 모터 소리가 조금 더 실내에 유입되는 그런 편인 것 같고요. 거기에 이 상대적인 차이인데, 소울 내연기관에서 느꼈던 것보다 풍절음이나 하부 소음은 좀 더 들리는 편입니다. 엔진의 소음이나 이런 부분이 사라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풍절음이라든지 하부 소음은 좀 더 실내로 유입이 돼서 좀 더 크게 들리는 경우는 있는 것 같고요. 이 차체 밑으로 배터리가 배치가 되다 보니까 무게중심이 좀 더 좋아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내연기관 모델에 비해서 좀 더 밸런스가 좋아져서 급격한 움직임에도 잘 허둥대지 않고, 또 안정감 또한 좀 더 좋아진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승차감에 있어서는 일반 내연기관보다는 좀 더 차분한 성격을 보여줍니다. 이 배터리가 차량 하부 쪽으로 깔리다 보니까 무게중심이 좀 더 내려가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은 튀는 듯한 승차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EV 모델 같은 경우에 좀 차분한 그런 성격을 보여주고 있고, 거기에 1.6 터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뒤쪽 서스펜션이 토션빈 방식이었던 반면에, EV 전기차에서는 멀티링크 방식으로 변경이 돼서 그 부분도 승차감에 있어서 멀티링크가 적용된 이점을 어느 정도 반영해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기도 했고요. 하이브리드도 그렇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를 밟는 동시에 회생제동 에너지가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약간의 이질감이 있습니다. 이게 브레이크가 밟힌 건지 소위 말해서 허당을 치는 그 느낌이 초반에 좀 가지고 있는데, 소울 EV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도 꽤 개선이 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핸들 조향에 있어서도 별다른 불편함이 느껴지진 않습니다. 조작하는 대로 솔직하게 반응을 하는 편이고, 일상 주행에 있어서는 감도에 대해서도 별다른 불편함이 느껴지진 않는데, 이게 어느 정도 일정 영역 이상이 되면 내연기관하고 동일하게 좀 가벼워지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주행 모드라든지 속도에 따라서 감도가 변화하는 그런 세팅으로 변화하면 어떨까라는 바라는 부분이기도 했고요. 이 시트는 착좌했을 때 불편함이 느껴지진 않는데 가장 낮게 세팅을 해도 포지션이 약간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행을 하면 약간 내려다보는 SUV를 운전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요. 전면 시야라든지 측면에 사각지대가 잡히는 거라든지, 그리고 후면 같은 경우에도 윈도우가 꽤 큰 편이라 전체적인 운전할 때 시야 확보는 꽤나 괜찮은 편이고, 그로 인해서 운전이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나 첫 차로 구매했을 때 좀 더 용이한 그런 부분이 되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부분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최신 능동안전 사양들도 적용이 되었는데요. 먼저 시승했던 1.6 가솔린 모델하고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다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설정을 해놓으면 가속 페달하고 브레이크 페달을 별도로 조작하지 않아도 지정한 속도의 앞차와의 거리를 계산해서 주행이 이루어지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1.6 터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속도가 10km 이하가 되면 해제가 되고 다시 재설정해줘야 되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갔던 반면, 현재 EV 전기차에는 완전히 멈춰서고 다시 재출발하는 스탑앤고 기능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차선 유지 어시스트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핸들을 잡지 않아도 차선을 인식해서 핸들을 조향해주는, 근데 이 부분도 1.6 터보 모델에서는 속도가 60km 이상에서만 이 기능이 활성화가 되는데, 전기차에서는 속도에 상관없이 이 핸들을 조향해주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더불어서 이 지속 시간도 좀 더 길게 가져가는, 이렇게 가다서다가 반복되는 정체 구간에서 조금 더 편리하게 안전하게 반자율 주행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반자율 주행 시스템이 고속도로에서 장거리 운행을 할 때 피로도를 줄여주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정체 구간에서 가다서다가 반복되는 이 상황에서 페달을 따로 조작할 필요도 없고 핸들까지 조향을 해주기 때문에 일상 주행에 있어서 꽤나 긍정적인 요소가 되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기능이었고요. 자, 연비. 이 녀석은 연비가 아니라 전비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총 주행한 거리는 380.3km, 누적거리는 그렇고 남은 배터리랑 갖다 갈 수 있는 거리가 83이라고 나오니까 한 460km 좀 넘게 그렇게 주행이 가능한 걸로는 트림상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이커상에서는 1회 충전 시 한 386km 정도 주행거리를 보여준다고 했는데, 회생제동 에너지가 활성화돼서 배터리를 주행하면서도 충전을 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좀 상회하는 450km 정도 주행할 수 있는 주행 가능 거리를 보여줬다.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일반 내연기관 모델 대비 보조금을 받더라도 다소 부담스러운 가격과 충전 인프라가 더 확장돼야 되는 현실적인 부분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전 모델 대비 생김새는 근사해졌고 충전에 대한 거부감을 줄여주는 주행거리는 넉넉해졌으며, 그로 인해 일상을 함께하기에 조금은 더 가까워진 기아자동차의 전기차 소울 EV였습니다. 저는 레이싱 모델 한서울입니다. 저희 레드 RPM 레알 TV 많이 시청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개그맨 양성국입니다. 우리 또 자동차 전문 TV 레알 TV 여러분들 많이 시청하고 계신데, 더욱더 재미있는 소식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레알 TV 많이 시청 부탁드립니다. 레알 TV 많이 사랑해주세요.